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온갖 피의 사실이 다 흘러나오고 이제 그 피의자가 검찰청사 앞에 서면 사실상 여론 재판이 끝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피의 사실 유포를 엄격하게 이제 제한하려고 했는데 보수나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하필 왜 조국 장관 가족 수사를 앞두고 이걸 못하게 하느냐라는 반론이 있었죠. 네, 정부와 여당이 일단 미루기로 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 그러니까 피의 사실, 혐의 사실들을 슬그머니 흘린다. 원칙적으로는 지금도 못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범죄가 있고 사실 이게 단어가 공표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지금 살짝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피의사실 전체를 전반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조금 슬쩍 흘린다라는 표현을 네. 정확히 그 표현을 쓰신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는 네.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거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경우. 기소한 다음에 재판 시작되면 슬그머니 알려도 됩니까, 검찰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도 다 상대방에게 갑니다. 그리고 법원에도 알고 있고 그리고 네. 재판 자체가 공개돼서 열리기 때문에 네. 누구든지 그 사실을 알 수가 그 있는 재판은 거죠. 거의 모든 재판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그렇습니다. 볼 그냥 수 임의로 있으니까. 가서 볼 수가 네, 있고.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죄는 있지만 지난 50년 동안 처벌된 사례는 없고 그러니까요. 기소유예 딱 한 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처벌된 사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 사실 공포를 엄격하게 처벌하거나 피해 사실 유포를 못하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준칙을 바꾸려고 했는데 하필 조국 장관 가족들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바꾸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죠. 여기에 대한 오늘 정부 여당의 입장이 나왔는데 먼저 조국 장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법조 기자나 경찰 기자들은 경찰이나 검사가 이렇게 흘려준다고 해야 됩니까? 네, 이런 거에 과거에는 많이 의지해서 취재를 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런 게 많이 줄었단 말이죠. 네,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피의 사실 공표 워낙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치적 사건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네. 수사공보 준칙을 만들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시계 사건이 아마 제일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칙이 만들어져 있는 네, 거죠.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여야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주요 사건 때마다 재판도 하기 전에 국민들은 그 사건의 진위 여부를 거의 판정할 만큼 온갖 피의 사실 다 나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근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기 애매한 부분은요. 네. 기존에도 검찰이 이제 검찰 기자실에 들려서 검찰 기자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언론사들 중에서 일부만 제한이 되어 있는 네.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수사 상황을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든 와서 브리핑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사건에 어떤 고비가 있거나 그럴 때 와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수사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주로 거기서 나오는 내용은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만 나오는 것인데 그 외에 자꾸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흘린다는 게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의자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만 짜집기 한 것처럼 흘리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네. 비판이 나왔던 거죠. 네. 화면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 몇 개 볼까요? 네.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
전직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망신 주려고 기획했던 거다라는 게 드러났죠.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씨는 그때 검찰이 아니고 국정원이 기획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피의 사실을 이렇게 유포해갖고 인격 살인을 하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끔 만들었습니까? 최근에는 야당에서도 피해 사실 공표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 제기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딸 KT 채용 의혹과 관련돼서 김성태 의원 정치적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검찰들에 의해 피의자 인권이 유린되는 이와 같은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남부지검의 피의 사실 공표 위반 행위를 경찰청에 고발해 철저히 수사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를 볼까요? 당시 특검에는 대국민 보고 의무라는 조항이 있어서요. 거의 연일 브리핑이 됐습니다.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차명폰 2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약 570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한 대씩 쓴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이 개설해 준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 김성태 의원은 그래서 피해 사실 공표 때문에 그 해당 검사를 고발하기도 했는데 공교롭게 제가 이건 저 그쪽 검사분께 직접 들은 건데 우리 사회부의 기자가 정말 일찍에서부터 밥 안 먹고 며칠씩 기다려서 피의자들이나 참고인들 들어오는 거 잡아서 취재한 거라는 거예요. 뭐 이제 밝혀지겠지만 앞으로 자,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공교롭게 두 분 다 기자 출신이시고 또 양지열 변호사는 방송도 많이 하시니까 또 주변에 검사나 뭐 경찰 있으면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면 뭐 이런 것도 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뭐 이런 이야기 듣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진행 중인 사건의 어떤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서 듣기는 어렵습니다. 얘기 안 해줍니다. 요즘에 어떤 세상이라고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뭐 그거를 둘러싼 조직 내의 분위기가 어떻다든가 이 사건의 어떤 핵심 쟁점이 무엇이라든가 이런 정도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정도는 되는데 아까 이제 그 사건 김성태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KBS 기자분이 취재를 하셨다고 했지만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피해 사실을 좀 전에 이제 특검보가 전부 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사건들이 자꾸 바깥으로 불리한 내용만 나오다 보면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또 여과장치 없이 보도하는 일이 되면 때로는 여론을 언론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알린다거나 홍보하는 주도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여론을 이끄는 모양새들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원천적으로 막자라는 논의를 시작을 한 거죠. 권리는 검찰도 잘못됐고 그걸 또 그대로 받아 쓰는 언론도 물론 큰 문제인데 제가 기자라서 그런지 뭐 모든 기자들이 절대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다는 걸 꼭 그거는 이제 피해 사실 공표와는 전혀 다른 관점인 거죠.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은 근데 특검법이 따로 있어서 저렇게 일상적으로 브리핑하는 게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일부 설명하는 게 우리가 이런 수사를 하고 있고 어디 압수수색을 했더니 뭐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특검부에서 그 언론을 상대로 해서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때 당시에는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 피해 사실 공표죄가 있지만 일부 사건들 특히 강력 사건이라든가 국민적 관심 사건, 오픈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에 준해서 이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는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특검 때였나요? 예를 들어 MB도 제 기억에 뭐 부속실장 통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 10만 달러를 받았다고 인정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부분은 사실 피의 사실 공표죄가 될 여지가 있죠. 엄밀히 따지면. 그때 사실 근데 지금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매우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했고 뭐 사관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었죠. 자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언론에게 이렇게 슬쩍 이야기하는 건 피의자를 압박해서 뭔가 수사에 유리하게끔 끌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사안별로 다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걸 일도 양단처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무조건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기자가 열심히 취재하는데 예를 들어 검사가 수사 담당 검사가 뭐 같이 식사를 하다가
어디 좀 가보지 그래? 뭐 이거를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엔 언론이 취재해야 될 몫이거든요. 근데 오늘 거기 밤에 영포 빌딩 밑 저 지하실이 좀 바쁘다던데. 뭐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근데 그걸 피의 사실 공표 문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안에 뭐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무슨 목적이었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완전히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네.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의도성 있게 흘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피의자가 자신과 관련돼 있는 사실과 다른 피의 사실들이 계속 공표가 되거나 언론에 보도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일종의 사회적으로 큰 재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피의자가요? 네, 피의자가 여론 재판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을 검찰이 네. 또 다시 활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질문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국민이 어떤 사건, 큰 사건에 대해서 매우 분노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저기에 대해서 이미 피의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물론이지만. 네, 근데 뭐 법조계 인사들을 만나면은 네.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한 중압감을 느낀다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결을 내놨을 때 네. 그 여론의 역풍이나 이런 것들을 판사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재판도 재판이지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식품을 취급하는데 부정한 식품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든가 불량식품이 있다라는 걸로 그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밝혀져 버리면 그 사업체는 망합니다. 네. 재판과 상관없이 망하고 나서 무죄 받아도 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구체적으로 정부가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뭐 이걸 당정이라고 하죠. 피의 사실 공포를 어떻게 축소할지. 일단 네.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전부 아예 공개 금지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특히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들 같은 경우 이름 같은 걸 다 공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히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서면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세우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사실 이제 지금 뭐 이 공표범위 축소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찰총장만이 피의사실 공표하다는 감찰권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5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 네 부분을 챙기겠다는.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럼 만약에 어느 국회의원이 대기업으로부터 재벌로부터 거대한 뇌물을 수수해서 그 의혹을 받고 구체적인 정황이 있고 그런 것도 보도 못합니까? 그거는 지금 검찰을 통한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이런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뭐 국회의원 누가 사건 선상에 올라가 있다는 정도를 언론에 알리는 것도 피의 사실 유포로 볼 거냐. 그것보다는 그 이후부터 네. 만약에 검찰이 취재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 검찰청에 어떤 기자 한 분이 거의 그 검사 방 앞에 살다시피 하면서 그걸 밝혀냈다. 이건 또 피의 사실 공표는 아닌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네.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게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직접적으로 흘러나오는 것들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국민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되든 검찰이나 경찰은 절대 말하지 말라. 네. 흘리지 마라. 네. 그걸 이제 기자가 단독이든 특종이든 잘 취재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건 국민의 알 권리의 영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자의 시각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 객관적인 어떤 양쪽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검찰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 검찰의 시각이 들어간 정보들만을 국민이 접하게 될 때는 심증을 유죄로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포토라인 자료글이 하나 있습니까? 네. 뭐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누가 나오나 볼까요? 자, 이것도 이제 하지 말자는 거죠. 중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도 아마 저게 포토라인 이렇게 써져 이렇게 이거 기자들이 이렇게 막 최순실 씨 저 유럽에서 귀국할 때 들어왔을 예. 때군요. 네. 저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번 깼죠. 저 관행을. 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하지 말자.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네. 당사자는 당연히 동의 안 할 거 물론 아닙니까? 동의 안 하는 가능성이 네. 훨씬 더 높죠. 제가 알기로 이것도 아까 그 10여 년 전에 그때 준칙을 만들면서 너무 기자들은 뭐 저 검찰 청사 뒤에서 기다리고 24시간 기다리고 네. 빼돌리고 또 누구는 검찰에서 오히려 세우고 싶어하고 그래서 기자실과 검찰이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져서 저런 원칙을 만든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앞서 제가 네. 뭐 검찰이 브리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네. 사실상의 합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혼란도 많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조사받을 거야 그러면 기자들이 온 검찰청 출입문마다 다 기다리면서 이른바 이제 뻗치기라고 해서 누가 들어가는지를 다 살펴보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체 숫자도 많아져서 그런 게 굉장히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네. 그러니까 일정하게 정해진 시점에 맞춰서 정해진 어떤 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으러 들어오는 걸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속을 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선진국 사례 하나만 보겠습니다. 미국은 워낙 언론 자유가 중시되는 나라라서 미국은 뭐 피의자들 얼굴 다 나오는 나라인데 예. 미국은 이런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이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없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네. 이것도 이제 FBI 국장이 언론에 알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범죄로 체포돼도 머그샷이라는 걸 찍어서 신문에 다 실릴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요. 수사를 하는 상대방 그걸 알 수가 없는데 미국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 상대방도 경찰이 뭘로 수사를 하고 있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수사 상대방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애초에 공개된 상태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공표라는 의미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애초에 네. 공개돼 있으니까 모든 게. 알겠습니다. 결국 피의자의 원칙적인 인권 보호냐, 국민의 알 권리냐 이런 부분인데 이제 당정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이제 조국 장관의 수사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 하기로 했습니다. 뭘 좀 놓치면 안 될까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사실 언론이 이 공적인 인물을 상대로 해서 취재를 하고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는지를 보도하는 것은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 언론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는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정보가 인터넷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언론 스스로도 통제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오보라든가 가짜뉴스 그리고 선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계속 각색돼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의도성을 갖고 어떤 피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흘렸을 경우에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론과 최소한의 수사 내용을 합의하고 공개하는 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수사 기간 중에 공식적인 브리핑을 한 번 정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정도에서 네. 알리긴 하되 피의 사실 공표하는 문제는 좀 엄격하게 이제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